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먼저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가족들끼리 돈 문제로 인해 굳이 겪어도 되지 않을 일을 겪고 심지어는 연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 살면서 너무 힘도 빠지고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나마 내 속마음을 시원하게 터놓고 싶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혹 계신다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거의 7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 전 시어머니는 투병 중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지금은 시아버지를 남편과 함께 모시며 살고 있어요. 아버님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일을 하시다가 시어머니의 병 소식을 듣고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지금은 굳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저희 두 부부가 맞벌이다 보니 저희 아들이 유치원을 마치고 돌아오면 직접 돌봐주시면서 집안일도 해주곤 하시죠. 다행히 제 아들 녀석도 시아버지를 무척이나 잘 따라주어서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부담스럽지 않냐고요? 다행히도 괜찮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회사를 다녔다고는 했지만 사실 친한 친구들끼리 사업을 하셨었고 제법 잘 되어 돈과 재산을 많이 쌓아두셨거든요. 시어머니의 간병 때문에 그만두긴 하셨지만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셨고 그로 인해 자기의 지분만큼은 꼼꼼하게 잘 챙겨 나오신 듯 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저희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숙께서, 즉 제 남편의 형이죠. 시아버지의 재산을 알고서 조금씩 빌려가신 돈만 해도 꽤 됩니다. 저희는 옆에서 이제 그만 손을 떼고 심지어는 연을 끊을 각오로 대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벌써 몇 번째예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뭐 하나 한 것도 없는 인간한테 뭐가 아쉬워서 자꾸 받아주세요. 네?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잖니. 사업이 망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모른 척하면 쓰겠니? 그래요. 아버지 마음 이해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 이해를 하죠. 옆에서 보고 있기 정말 힘 빠진다고요. 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허황된 꿈만 가지고서 나도 생각하는 경계가 있고 선이 있다. 막무가내로 무작정 생각 없이 주는 것 아니니까 너무 목소리 높이지 말거라. 그리고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알겠어요, 아버지. 생각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제 더는 아무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옆에서 애쓰는 며느리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엄마 병고 나을 때도 수발 다 들어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형이랑 형수님은 뭐하고 있었는데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인 줄 아세요? 내가 그걸 잊겠니? 걱정 말아라. 네 형도 조만간에 정신 차릴 거다. 너무 화내지 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끊어내지 않는 이상 형이랑 형수님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 재산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을 게 뻔하다고요. 돼지들처럼. 남편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아버님이 너무 첫째 아들만 편애하는 느낌을 받아서 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일이고 며느리인 저는 재산 문제에 있어서나 가족관계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될 것 같아 얌전히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평소 저희 부부에게 연락 한 통 없던 아주버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전 적잖이 당황을 했고 남편 역시 어색해했으며 아버지는 예상했다는 듯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저기 아버지, 저 왔어요. 첫째 아들. 연락도 안 받으시고 얼굴도 안 보여주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또 무슨 사업을 말아먹고 돈이 필요해서 왔어? 내가 그저 네 지갑으로 보이냐? 이 한심한 놈아. 심지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네 동생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사업한다고 쓰던 돈 전부 아버지께서 힘들게 주신 거 잘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엔 망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나. 결국 돈 때문에 온 거 맞구만 뭘. 내가 전에 뭐라고 했어? 너한테 주는 거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어 안 했어? 네 동생이 그렇게 말리고 나한테 소리를 쳐도 난 끝까지 너한테 그 돈을 줬고 정말로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제 너한테 10원 한 장 줄 돈 없으니까 당장 나가.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남도 아니고 아버지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냐고요. 내가 정말 대박나면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뭐? 호강? 참, 내가 너희 부부한테 준 돈이 얼만데 그동안에 따뜻한 밥 한 끼 사준 적이 있냐? 옷 한 벌을 해준 적이 있었느냐고. 치엄마 병원에 누워있을 때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놈이 무슨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놈들 같으니 고얀 것 같으니라고. 저 아버지 우선 고정하시고요. 형도 오늘은 이만 가봐. 아버지도 많이 흥분한 상태이시고 이대로 대화해봤자 서로 언성만 높아질 것 같아. 집에 가서 다시 형수님이랑 상의를 해보고 연락을 주던가 해. 알겠지? 아휴, 내가 진짜 이놈의 집구석을 지긋지긋해서 원. 아휴. 아주버님은 그렇게 흥분한 상태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대화를 슬쩍 엿들어 보니 더 이상은 돈을 주지 않기로 결심하신 듯 보였고 애초에 저번을 마지막으로 또다시 자기에게 돈 문제로 찾아온다면 첫째 아들과의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 작정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처음 보는 단호함에 저와 남편은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스트레스는 덜하겠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시름 놓았다고 안심할 새도 없이 아주버님의 돈 구걸은 저희 부부에게 이어졌어요. 그것도 제 남편에게 단독으로요. 저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알게 된 일이었는데 아주버님이 허구한 날 남편의 회사 앞에서 죽치고 앉아있거나 퇴근 시간이 되면 술집으로 데려가 울고 불고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근 열흘을 그렇게 사람을 괴롭혔다네요. 상필아, 이 형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어렵겠니? 내가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너희 가족들은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싹 다 호강시켜주겠다니까. 이번엔 망한 게 아니라 필요한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야. 제발 한 번만 믿고 우리 좀 도와줘. 어? 형, 그동안 형이 우리 가족들 나몰라라 하면서 형수님이랑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 진짜 힘들었어. 그런데 그때 형은 뭐 했어?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찾아와서 돈 타령이나 하고 술주정만 부리고 양심이 있긴 해?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나쁜 놈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반성해서 일어나려는 거 아니야. 보란 듯이 성공해서 아버지한테 못다한 효도 좀 하는 게 내 꿈이야, 내 꿈. 진짜야? 또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큰 욕심 부리는 건 아니고? 형이 양심이 있다면 나하고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돼. 그건 알고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자식아. 그래서 지금 너한테 자존심도 없이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매달리는 거 아니냐고. 부탁이다. 돈 한 번만 빌려줘. 어떻게 해서든 그 이상으로 형이 꼭 갚아줄게. 그럼 이번만이야.
그리고 그 약속 꼭 지켜. 성공했다고 가족들 버리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겠다고. 알겠지? 그래. 형이 꼭 약속할게. 고맙다. 정말 고맙다, 상필아. 역시 동생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빌려주기로 약속까지 한 마당에 형편상 안 도와주겠다고 할 수도 없고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는 셈치고 저희 부부는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주버님 같은 사람을 믿냐고, 아무리 서로 친밀한 가족끼리라도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면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게 무릎까지 꿇었고 울면서 빌더군요. 불쌍한 형, 한 번만 믿고 도와주자고. 거기서 제가 뭘 어쩌겠어요. 저희는 하는 수 없이 집담보를 잡아 큰 돈을 빌렸고 바로 아주버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었죠. 그 후 정말 다행히도 아주버님의 사업은 대박을 쳤죠. 그 전까지 망한 사업 자금을 갚고서도 충분할 만큼 돈을 쓸어 담은 수준이 되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저희 가족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답니다. 얼마 뒤 저희 부부의 통장으로도 빌려주었던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젠 정말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형과 형수님을 보니 자기가 더 기쁘다며 남편은 싱글벙글 웃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에 저와 시아버지 역시 덩달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남편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고 그 책임을 온통 뒤집었을 상황까지 생겼어요. 벌금은 물론이고 당장에 회사에서 구멍난 돈을 메꾸지 않으면 해고를 하겠다면서 말이죠. 고소까지 할 거라며 협박까지 하지 뭐예요? 상황을 듣자 하니 남편의 소개로 들어온 신입 인턴 사원이 큰 사고를 쳤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바로 회사를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잠수 중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어떠한 전화나 문자도 받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온통 책임은 저희 남편에게 묻게 되었고 그 누구 하나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해고만 당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았겠지만 피해 보상으로 요구한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남편은 아버지 걱정하시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있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는 울면서 이야기했죠. 그럼 이대로 당신이 다 뒤집어 쓴 마당에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아이가 아직 5살이야. 이대로 가면 집 망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 생활 자체도 정상적으로 못한다고. 알아? 그래, 알아. 그래서 나도 지금 미치겠다고. 너무 미치겠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님께 부탁드려보자. 예전에 사업하셔서 모아놓으신 돈 있다고 했었잖아. 우리가 재산 때문에 모신 건 아니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까. 어?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겠어? 형한테 죄다 퍼줬을 텐데. 남은 재산이 있다고 해봤자 얼마 없을 거야. 택도 없을 거라고. 그동안 우리 생활비 보태주시고 형한테 준 돈만 해도 절반은 넘게 썼을 거야. 게다가 우리한테 재산이나 돈 이야기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거 보면 모르겠어? 남겨줄 재산이 아예 없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제 어쩔 건데? 이대로 잘못되면 우리 가족은? 우리 아들은 어쩔 거냐고. 우리 형한테 부탁해보자. 지금도 사업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돈은 빌려줄 수 있을 거야. 당장 형 사무실에 같이 가보자. 분명히 도와줄 거야. 나랑 한 약속도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면 바로 돈 줄 거라고. 맞아. 아주버님이 있었지? 좋아. 얼른 과일 바구니 사서 사무실로 가보자. 아버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저희 부부는 눈썹이 휘날려라 사무실로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주버님이 안 계셨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아 무작정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오히려 회사 내에 보는 눈이 없이 잘 됐다 싶어 저희 부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집안에 들어섰죠. 저기 형. 안녕하세요 형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화를 드려도 받질 않으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뭐. 그런데 갑자기 두 분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과일 바구니까지 사오시고? 저기 그게 긴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형하고 형수님께요. 인사치레는 됐으니까 그냥 말해.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빨리 말해봐. 뭐냐고. 형, 나 좀 도와줘. 우리 회사에서 일이 조금 생겼는데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됐어. 피해 보상금을 내놓지 않으면 해고는 물론이고 고소까지 한다고 협박을 하는데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이 돈은 어떻게 해서든 갚을 테니까 나 한 번만 도와줘. 어? 아주버님, 저희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예요. 시간도 별로 없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은 꼭 갚을게요. 도와주세요. 이것들이 지금 돈 빌려달라고 무게 잡고 온 거구만. 에이, 재수없게 진짜. 형, 그렇게 말하지 마. 형 어려울 때 우리 집까지 담보 잡아서 빌려준 거 잊었어? 앞으로 서로 돕고 살겠다면서, 혼자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겠다면서. 나는 뭐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사업가한테 쓸데없는 지출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라고. 오늘 들은 건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썩 꺼져. 아주버님, 형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가 도와줬던 걸 생각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높여? 아우, 별 거지 같은 것들이 기어들어와서는. 꾸물거리지 말고 당신 빨리 저 두 사람 쫓아버려요. 나 원참. 들었지?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더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썩 나가.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마. 형수님. 남편과 저는 그때 처음 배신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껴보았고 그 무서운 배신에 찍히는 발등이 얼마나 아픈 건지도 새삼 알게 되었답니다. 한참을 밖에서 울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 슬슬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서로의 얼굴을 보니 팅팅 부어있고 빨개진 눈을 하고 있어서 당장엔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 오늘은 외식을 할 테니 30분 후에 아파트 공원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별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가족들과 만나 어느 고깃집으로 들어갔고 평소대로 농담도 주고받고 실없는 말들로 웃겨주기도 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열심히 연기를 하자고 다짐했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 역시도 없던 일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면서 밥을 먹기엔 너무 가혹한 하루였거든요. 그 당시 저희는 몰랐는데 시아버지 말씀이 둘이서 멍 때리다 한숨을 쉬다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곧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말씀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웬일이신지 남편과 아들을 먼저 집으로 올려보내고 저와 같이 공원을 잠깐 산책하다 가자고 하시길래 전 그러자고 했죠. 무슨 일인지 말해라.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서 어떻게 같이 얼굴을 보고 사니? 너희들은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옆에선 다 보인다. 네?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 회사도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보통이 아니다 싶어서 갑자기 확 피곤해진 것뿐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너희들하고 하루 이틀 같이 살았니? 분명 큰일이 있긴 있는데 나한테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면 신경 쓰지 말고 말해주렴.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하는 건 알고 있지? 아버님. 전 참다가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상했다는 듯 저를 의자에 앉히시고 등을 토닥이며 제 눈물이 멈출 때까지 말없이 옆에 있어 주셨어요. 한참 뒤 진정이 되고 나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어요. 남편의 회사 상황까지 전부 다요. 중간중간 불쑥 화가 나신 것 같았지만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더군요. 그래서 그놈들이 너희들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지? 심지어 자기 동생을 집에서 쫓아냈다고? 천하의 망할. 저희도 그 당시에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사람이 저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는 건가. 우리가 도와줬던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보니 그땐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상필이가 상처가 너무 컸을 텐데. 자기 형 사업 성공했다고 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는데 아이고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 네, 실은 저희 둘 다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 이 공원에 앉아서 몇 시간을 울었어요. 아버님, 남편이 절대 말씀드리지 말자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괜한 걱정만 안겨드려서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하긴. 그런 일 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그랬으면 그 망할 녀석의 집에 가서 굳이 빌었을 필요도 없었잖아. 에휴. 실은 아버님께 말씀드려볼까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아버님이 당장 어디서 구하시겠어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저희 둘 전혀 기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남은 재산 모두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주시고 저희한테 줄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같이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걸로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도 했었고요. 그래. 지금까지 너희한테 말을 안 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아예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내가 너희 성품을 알지. 그 모자란 놈한테 전부 내 재산을 줄 만큼 나 멍청하지 않아. 너희들한테 줄 재산은 내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으니까. 저희한테 줄 재산이요? 그거 어머니 병원비랑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다 쓰신 거 아니었나요? 그 돈만 해도 꽤나 많았을 텐데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일을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마누라 죽기 전까지만 해도 갈퀴로 돈을 쓸어 모았던 사람이야. 겨우 그 정도로 재산이 바닥났을까 봐. 너희들 회사 문제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 있다. 집에 가서 아들놈하고 한번 보거라. 그 후 저는 아버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지만 엄청난 희망이기도 했죠. 그 후 아버님께서는 본인 방 서랍을 뒤지시더니 저희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꺼내셨어요. 좀 낡긴 했지만 그 안의 액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두 부부는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에게도 무릎을 꿇고 공손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걱정 안겨드려서 죄송해요. 효도는 못할 망정. 이 녀석이 너희가 나한테 해주고 있는 게 효도가 아니면 뭐야? 나야말로 너희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우리 며느리. 그러니까 이 돈은 부담 갖지 말고 고맙게만 받아주면 된다.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사 일 마무리되면 정말 더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께도 더 열심히 효도하고요. 말만 들어도 고맙다, 이놈아. 그래도 나보다 네 마누라한테 더 잘해라. 너랑 나 때문에 제일 고생한 사람 아니니.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걱정하시는 일 없게 더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회사로 찾아가 피해 금액을 모두 메꿀 수 있게 되었고
다행히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하진 않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큰 실수를 해놓고 잠수를 탔던 인턴 사원이 근처 편의점에 몰래 갔다가 회사 사람들에게 적발되어 경찰서로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회사 내에 있는 CCTV와 컴퓨터 사용 시간이 전부 일제히 드러나게 되었고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편도 찝찝한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피해 금액도 전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회사 내에서도 그동안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서 미안하다며 개인 보너스도 주셨어요. 그렇게 큰일이 모두 좋게 마무리가 되자 남편의 머릿속에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바로 형. 당장 쫓아가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그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굳이 그럴 가치도 없고 이참에 아예 연을 끊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면서 말이죠. 저도 동감했고 아버님 역시 첫째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가 하루하루 재미나게 또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트에서 형님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의미 없는 인사치레를 하다가 저희 부부를 또 무시하고 싶어졌는지 걱정스런 얼굴로 말을 하더군요. 어머 옳게. 일은 잘 해결됐나 모르겠네.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싹싹 빌던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거 있지? 잘 됐어? 네, 그럼요. 잘 돼도 너무 잘 됐어요. 다행히 범인이 잡혀서 돈도 다시 돌려받았고 아버님 덕분에 저희 형편이 꽤 좋아졌거든요. 아버님? 아버님이 왜? 뭐라도 받은 게 있나 봐? 형님은 모르시겠네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주시려고 따로 모아놓으신 통장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동안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워낙 많이 해두셔서 별 기대 안 하고 받았는데 우와,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렇게 돈을 쓰시고도 이 정도가 남은 거면 아마 더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뭐? 아니 그럼 뭐야? 우리한테도 따로 주실 돈이 있으시다는 거네? 아유, 올케는 왜 그런 말을 지금 해서야 해? 당장 아버님 뵈러 가야겠다. 정말 최악이네요, 형님. 평소에 아버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접해드려놓고 돈을 받고 싶으세요? 그리고 아무리 받고 싶다고 난리를 피우셔도 아버님 꼼짝도 안 하실 거예요. 이제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없는 사람 취급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뭐라고?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너보단 내가 아버님을 더 오래 봤어. 내가 너보다 결혼을 몇 년을 일찍 했는데. 그리고 장남한테 물려줄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됐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말리지 마. 네, 얼마든지 하세요. 대신 저희 집에는 오지 마세요. 따로 밖에서 만나시던가 아님 전화로 확인하시라고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저희 집에 들이기도 싫거든요.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게 완전히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져서는. 거기 안 서? 야! 그렇게 뻔뻔하던 형님은 정말로 저희에게 남겨주신 재산이 탐이나 곧바로 아주버님께 일러바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저희 부부를 만나러 왔고 저희는 끝까지 피해 다니려 노력했죠. 하지만 얼마나 끈질기게 전화를 해대고 사람을 쫓아다니던지 아주 질려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한 끝에 어차피 만난다고 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으니 만나서 아예 결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형 전화도 안 받고 피해 다녀? 너희도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거나 잘못한 게 있으니까 피해 다니는 거잖아. 안 그래? 참, 누가 형을 피해 다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아? 이젠 형이랑 형수 얼굴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아. 알기나 해? 너 이야기 들어보니 회사 일도 잘 풀리고 아버지 재산 받은 덕에 형편도 넉넉해졌다면서 뭐가 그렇게 뒤끝이 길어?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속 좁게 말이야. 에휴. 할 말이 뭐길래 이렇게 쫓아다녔는지 얼른 말하기나 해. 더 이상 오래 대화 이어나가기도 싫으니까. 너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꽤 된다면서
나는 그동안 나한테 조금씩 주신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장남인 나도 아버지한테 받아야 할 의무도 있고 자격도 충분해. 그러니 우리 아버지를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와,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온다, 절로 나와. 그동안에 사업한답시고 빨아먹은 건 생각도 안 하나 봐. 그리고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도와줬더니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사람 거지 취급하면서 내쫓았으면서 뭐? 장남의 자격? 그것과는 관련 없이 난 아버지 핏줄이고 장남이야. 네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 없다. 됐고 아버지를 만나서 결판을 지어야겠어. 우리 몫으로 남겨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야. 아버지가 그 돈을 당신 부부들한테 줄 것 같아? 꿈깨. 아버지 이미 당신들하고 영 끊은 지 꽤 됐어. 이제 첫째 아들은 없는 셈 치고 살 거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건 네 생각이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한두 번 하신 줄 알아? 그래놓고서 내가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걸? 그동안 아버지 모시고 살았으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 한심한 자식아?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이대로 우리끼리 대화를 한다면 도저히 결판이 지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아주버님과 형님을 내일 저녁 집으로 직접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시아버지께도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내일 너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만 남기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죠. 다음 날 저녁 저희 집에 온 형님 부부가 뒷머리를 극적이며 아버님 앞에 앉았습니다. 생전 뭐 하나 사들고 오지 않던 인간들인데 그날은 웬일인지 몸에 좋은 홍삼과 비타민을 잔뜩 사들고 왔더라고요. 속이 뻔히 보이는 짓들을 하자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고 저 역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아버지 그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죠?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기분 푸세요. 네? 이제 와서 그럴 필요 없다. 어서 이 집에 온 이유나 말해라. 그게 아버지 제가 동생 놈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 두 사람한테 남겨주신 재산이 꽤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장남인 저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니 이게 무슨 엉뚱한 상황입니까?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뭐? 서운하다고? 넌 이미 네 재산을 다 받았다. 그건 알고나 있는 거야? 하도 많이 받아가서 기억도 안 나는 거냐? 예? 아니 그건 그냥 아버지께서 저 사업하라고 주신 돈이고 재산은 당연히 따로 주셔야죠. 동생한테는 회사 일을 해결하고도 넘치는 돈을 주셨다면서 어찌 장남인 저에게는 이렇게 매정하게 구십니까?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너네 동생이 집 담보까지 잡아가며 도와줄 땐 앞으로 잘하겠다면서 별소리를 다 하더니 막상 네 동생이 어려워서 그렇게 한번 도와달라고 빌기까지 했다면서 넌 집에서 쫓아냈다고 했지? 너같이 이기적이고 가족 한번 돌아볼 줄 모르는 녀석한텐 줄 돈 없다. 아버지, 그건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동생한테 주고서 남은 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저희 주세요. 솔직히 장남인 제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더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남은 거라도 주시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니? 너희 줄 돈 모두 합쳐서 이미 다 줘버렸다. 남은 돈이라고는 없어. 그리고 넌 내 장남이 아니다. 너 살기에만 급급해서 가족들이 죽어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자식이 무슨... 뭐라고요? 아니, 아버지, 지금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 몫까지 전부 이 사람들한테 줬다고요? 와, 진짜 미치겠네. 아버지, 얘네들이 그동안 아버지 모신 건 이 재산 때문이에요. 아세요? 분명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까지 모신 거라고요. 입 닥치지 못해?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장남이라고 하나 있는 게 겨우 이런 자식이라니. 아유,
그만 가라. 너희한테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줄 돈 없어.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곧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두 사람이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 것 같아요? 재산 받았으니 이제 나 몰라라 할 겁니다. 그때 저희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선을 넘은 아주버님의 말에 남편은 꾹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오듯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고서 아주버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코피가 흐르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오자 당황했는지 아주버님이 울먹거리며 말하더군요. 야, 장필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버지도 계시는데 이럴 거야?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으려고 작정했냐고. 넌 그 입이 문제야. 너야말로 가족들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대못은 네가 박아놓고 생각 없이 말하는 자식한텐 이 주먹만한 게 없거든?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 미안해. 미안하다고. 으악! 나 코피라 코피. 이러다 사람 죽어 이 자식아. 좀 말려봐요 좀.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해요 도련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도 않고 나갈 테니까 그만하세요. 비키세요 형수님. 솔직히 형수님도 만만치 않게 제 눈에 보기 싫습니다.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비키세요 빨리. 이 사람 꼴을 보세요. 얼굴이 피투성이잖아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좀. 사람 죽이려고 환장했어요? 도련님 제정신이세요? 여보 당신도 이제 그만해. 아주버님 많이 다치신 것 같아. 진정해 제발. 힘없이 쓰러져 있는 아주버님을 두 손으로 감싸며 큰 소리로 우는 형님을 보자 남편도 할 수 없이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온 두 사람은 터덜터덜 이 집을 나갔죠. 집이 엉망이 되었고 그것을 정리하는 동안엔 그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버님 역시도 싸움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깬 아들만이 울면서 제 품에 안겼을 뿐이었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미안하다며 남편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후로 아예 연락을 서로 간에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가족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형님 가족이 안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일단 저와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또 이 사건 때문에 아버님이 상처를 받으신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이전보다 훨씬 잘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있어서 나름 신경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두 분과 완전히 연락이 끊긴 후로 더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러신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으시면 명절날 꼭 오셔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와는 풀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아버님께 상처되는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선 반드시 사과해 주셨으면 해요. 만약 아직까지 우리 가족이 꼴보기 싫고 아버님의 재산으로 배가 아프시다면 찾아오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 하지만요. 언제 얼굴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드라마 같은 내용이죠. 하지만 주변의 재산이나 돈 문제로 가족 형제 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일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는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워가며 상처 주면서까지 목숨을 걸 일인가 싶습니다. 애초에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정말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